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국회에서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충격이 큰데요. 국회 국방위 소속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연결해서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대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다면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무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비상계엄이 지속이 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국이 얼어붙겠죠. 어제 말씀드린 HID 뭐 이런 네. 요원들이 또 대거 투입이 돼서 그 소요라든가 이런 걸 일으킬 수도 있고 정치인들 잡혀가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각 지역 또 계엄사령부에서는 강공소나 법원이든 사법부를 다 장악하고 네. 완전히 시위를 금지하고 오령대로 전공의들이 잡혀가고 네. 병원에도 뭐 군인들이 배치돼서 전공의 복귀하는 인원들 다 잡아가고 완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경제 주식은 곤두박질치고 한국은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이 세계에서 돼서 여행은 오지도 않고 네 일상이 멈춰버리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 장면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그때 그 군인이 그 떨어뜨리고 간 것 중에 수갑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기억하시죠? 네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그냥 지시를 내렸고 그걸 수행을 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그 곽종든 전 그 특전사령관의 주장인데. 예. 애당초 근데 계획이 없었던 수갑은 왜 들고 갔었을까요? 그러면? 그 수갑이라기보다 두 가지 용도를 다 씁니다. 수갑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을 채운다든가 안에서 그런 용도라서 그거는 제가 처음엔 수갑으로 의심해서 확인을 했더니 좀 휴대 품목 중에 하나라 하더라고요. 다용도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네, 예. 다용도로 휴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707은 대테러 부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테러가 일어나면은 현장에 가서 테러 세력을 신속히 제압을 하고 필요하면은 수갑을 채우기도 하고. 그러면 또는 네. 707 특임 단원들에게는 이제 상비품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에 어떻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졌다라고 이렇게 뭘 갖고 이렇게 판단했었을까요?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저도 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 그 안에 있는 인원들도 한 130명 됐을 때 카운트하기가 참 어려웠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다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웅성웅성 서 있기도 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주경호 원내대표가 그때 한번 통화했다고 하잖아요. 그 비상계엄 그 중간에. 네. 국민의힘에서 주경호나 예를 들면은 그런 분들이 보고를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밖에 방송이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그 안의 사항을 거의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예. 몇 명 와 있는지. 예. 네. 근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지금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 안에 정적수가 그 대통령이 파악하기가 군에서 제한됐고 제가 707이나 특임단장이나 그 특전사령관한테 질의를 했었거든요. 다른 분도. 예. 그때 안의 사항을 알고 있었냐, 몇 명인지 CCTV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었느냐 하니까 전혀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특전사가 아니면은 내부에서 알려줬을 텐데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그 안의 사항을 소상히 거기 한 18분 와 계셨고 밖에 하고 연계가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갈 수 있는 루트는 국민의힘 쪽 아니겠느냐라고 의심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거는 그 의원님의 의심 내지 추정으로만 제안해서 듣겠습니다. 그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곽종근 전 사령관 말 있잖아요.
네. 이 신뢰도를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의원님이 직접 특전사령부 방문해서 인터뷰를 했었을 때는 딱 한 번이라고 했잖아요, 통화가. 네. 그런데 저는 뭐 신뢰가 높다고 봐요. 사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증언은 했었고요. 그때도. 네. 단지 그때는 국방부 장관 전화를 받았다라고 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라고 했는데 사실 군생리상 대통령을 자꾸 언급한다든가 전화 이런 거 하길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예. 잘못 얘기하다 보면 바로 여파가 너무 크잖아요. 본인에게 돌아오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한번 707 이동사항은 뭐 그 정도는 노출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을 부수고 끌어가라는 건 바로 이거는 진짜로 대통령이 깊숙이 가냐 하고 바로 이건 탄핵감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 여파를 아니까 아마 그때는 그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간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일단 위에 지시인데 국방부 장관 지시를 전화를 받았다라고 했는 것 같고, 그런데 수사를 검찰에 가서 받아 보니까 이것이 잘못 돌아간다는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어저께. 그래요. 그 내란의 수괴는 대통령인데 자꾸 김용년 쪽으로 몰고 가고 대통령은 마치 종범처럼 이렇게 되는 분위기라서 네. 아마 본인이 이런 건 아니겠다. 국방에 가서 이건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바르게 잡으려고. 그러면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의 그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2번 통화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혹시 더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예. 3번으로 제보를 받았거든요. 3번. 어저께 예. 네, 3번 통화했다라고 나중에 또 여러 군데서 제보가 들어왔었는데 예. 어제 확인을 여러 의원들이 했었거든요. 3번 아니냐고. 예. 그랬더니 2번이라고 확실히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일단 지금 왜냐하면 특전사령관이 마음을 바꿨잖아요. 이것은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다. 이걸 확실히 밝혀야 된다고 마음을 바꿨는데 굳이 3번을 2번을 하고 마지막을 얘기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3번째 전화가 걸려오긴 했는데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건 뭐 정확히 표현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제가 그래요.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통화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바가 있었거든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네. 알겠습니다. 그걸 여러 의원이 3번이냐라고 자꾸 물었는데 2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그때 그 출동대기에 있었던 상태였던 부대 중에 HID가 있었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어제 그 관련해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처음에는 부인을 했는데 네. 나중에 끝날 때는 다 인정을 했습니다. 20명이 했습니까? 아니라 제가 곧 내니까 20명이 아니라 30명이었다고 오히려 명부가 틀려서 인원이 부인을 했고.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네, 30명인데 그중에 HID는 뭐 한 7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른 요원이다. 예. 다른 요원은 말해줄 수 없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인원은 한 30명이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부인하더니 왜 오후 저녁에는 인정하느냐 그랬더니 명수가 틀려서 부인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죠. 숫자가 틀려서 부인했다? 네. 예. 그리고 그 임무가 저는 최초에는 체포조로 생각을 했는데 네. 체포조가 아니더라고요. 그 그러면은? 인원들은 그 다음날 성간이로 가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축한데 그 이상 임무는 안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비상계엄이 해제가 불발이 되고 지속되면은 명분을 찾기 위해서 아마 소요를 일으키는 팀으로 운영이 됐을 확률이 있어요. 본인들이 역으로 테러를 일으켜서 쉽게 말하면 역공작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른바 네, 사회 그렇죠. 혼란을 조장을 한다. 네, 왜냐하면 그 부대들은 북파 공작원들인데 들어갈 때 북한 복장을 입고 북한 군인으로서 익숙돼 있는 인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테러를 하고 어딘가 도망가 버리면은 이런 북한에서 남침해서 뭐 간첩이 됐다 하면서 소유를 조장하는, 그래서
대의 명분을 나중에 만들어내는 혼란을 해서 그거 봐라 이렇게 해서 그런 요원으로 활용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왜 성관위에 가라라고 임무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퇴를 하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계속 성관위가 나오네요, 정말로.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방첩사 예하 868 부대라고 있는데 대통령이 외부 행사나 이런 걸 참석할 때 외곽 그 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라면서요, 868 부대가. 이 868 부대도 동원될 예정에 따른 보도가 나왔거든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확인은 못했는데 예. 방첩사의 그 임무 중에 그 신변 보호 뭐 이런 임무가 하나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경호 부대가 가는데 그래서 거기 참모장에게는 그런 임무가 있어서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그 중요 요인 경호 뭐 이런 신변 보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자체로는 방첩사령관이라고 해서 방첩사령관 그 경호하라고 했는데 그건 조금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 요인 뭐 그런 신변 보호니까 그런 보호하는 부대가 있는 걸로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의원님이 이제 직접 제기했던 드론 작전사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평양에 띄운 그 무인기 증거인멸 차원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를 하셨는데 사령관은 누전으로 인한 화재다 이렇게 지금 그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이 문제는? 그거 제가 제보를 받기로 일요일 날 컨테이너가 불이 났는데 명목 보고는 한풍기 있는 전기장치에서 불이 보고가 위로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드론이라든가 드론 발사대 장비들이 다 있는 거라서 불이 탔다. 그런데 그동안 불이 난 적이 없는데 시점이 그래서 평양에 간 무인기 이런 거를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 제보자는 강하게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 관련된 사람인데 그리고 드론 사령부가 북한에 가는 무인기를 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천하고 김포 일대에서 띄웠고 그리고 한 대는 우리 국내에 추락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거 해수를 했고 그래서 그걸 드론 사령부의 사령관한테 따져 물었을 때 계속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만 얘기했어요. 그걸로 봐서는 드론 사령부가 김용현 장관 지시로 그런 거 아닌가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남겨놓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